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에서 판매된 69만 6천 대를 리콜합니다. 이제 만 18세도 재외선거가 가능해졌습니다. 미국의 여성 노동 인구가 10년 만에 남성을 추월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프로그램이 고액 세납자에게는 이득이 되는 쪽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에서 최고 제품상과 혁신상 등 198개 어워드를 석권했습니다. 기생충이 오스카상 6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글로벌 현대미술 프로젝트를 개최합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연료 펌프 결함으로 미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69만 6천 대를 리콜합니다. 자세한 소식 정미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콜 대상은 2018년에서 2019년형 렉서스 IS500, RC350, RC300, GS350 등 10개이며 2019년형 렉서스 NX300, RX350L, GS300, 토요타 포러너, 캠리, 하일랜더, 랜드크루저, 세코이아, 시에나, 타코마, 툰드라, 아발론과 코롤라 등입니다. 이들 차량은 연료 펌프 결함으로 엔진 작동이 불안정해져 운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도요타는 리콜 대상 차주들에게 오는 3월 중순까지 메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회사 홈페이지로 접속해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 차량 번호판 정보를 입력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정미진입니다. 개정 공직선거법 공포 시행으로 올해 4월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해양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 적용됩니다.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월 15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재외선거 신고 신청은 인터넷, 공간 방문, 순회 접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뉴욕 한인회 또는 뉴저지 한인회나 KCS 한인봉사센터를 방문해서 양식을 작성하고 공간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핸드폰 등으로 사진을 찍어 전자 우편으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재외선거 신고 신청을 마친 유권자는 약 2,520명입니다.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약 580명 늘어난 수치지만 뉴욕 이런 5개 주 예상 선거관저 수가 16만여 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여성 노동 인구가 10년 만에 남성을 추월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12월 미국의 농업, 자영업을 제외한 노동 인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10만 9천 명 더 많아 전체의 50.04%를 차지했습니다. 여성 노동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지난 2009년 6월에서 2010년 4월 이후 역대 두 번째입니다. 당시는 금융위기로 건설, 제조업 등 분야에서 남성 노동자들이 대량 실직한 영향이 컸던 만큼 현재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을 추월한 것은 기록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남녀 고용 인구의 차이는 헬스케어, 교육 등 비교적 여성 종사자가 많은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면서 좁혀졌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일각에서는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프로그램이 재무부 감사팀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빈민지구 개발에 쓴 것이 아니라 고액 세납자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이용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기획특구 프로그램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행된 감세 정책 중 하나로 저소득층 지역 등에서 투자자들에게 자본이득세를 감면해 부동산 개발과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 프로그램에 부유한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을 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와 연결돼 있는 개발업자들도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였습니다. 지난 10월 금융자본가인 마이클 밀케는 일부 관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획특구 감세 자격을 얻기 위해 네바다주 국세조사 표준구역을 허용하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으로부터 혜택을 받습니다. 그들은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또한 월가의 억만장자 투자자 리온 쿠퍼먼,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뉴욕 부동산 개발업자인 리처드 르프렉,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보좌관인 제러드 쿠시너도 잠재적 수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주식 등 투자 지분을 팔거나 수년 동안 자본이득세를 유예받을 뿐 아니라 수익금에 대해 어떤 연방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저지주 코리 부커, 미주리주 에마뉴엘 클리버, 위스컨신주 론 카인드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완전히 위반한 것이라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재무부는 가난한 공동체를 돕기 위한 연방 기회특구 프로그램이 부유한 투자자들의 횡재거리가 된 것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른 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삼성전자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0에서 최고 제품상과 혁신상 등 198개 어워드를 석권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한 TV 부분에서는 QLED 8K,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더월, 라이프스타일 TV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QLED TV는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베젤과 뛰어난 밝기, 명암비까지 갖췄다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TV와 사운드바를 연결해서 사용할 때 두 기기 스피커를 모두 활용해 최적의 사운드를 찾아주는 Q 심포니 기능은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가 수여하는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북미, 유럽 등 해외 시장에 출시할 예정인 더 세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생활 가전 부분에서는 패밀리 허브 냉장고가 5년 연속 CTA가 선정하는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큐브 냉장고 역시 호평을 받았는데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큐브 냉장고를 최고의 신제품과 최고의 생활 가전으로 동시에 선정했습니다. 모바일 부문은 새롭게 공개된 갤럭시 크롬북과 갤럭시 S10 라이트, 갤럭시 노트 10 라이트를 비롯해 다양한 제품이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됐습니다. 그 외에도 최고의 CES 기술, 에디터스 초이스 상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에 압도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삼성전자의 리더십과 새로운 소비자 경험을 창출한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스카 최종 후보 발표 행사에서 기생충은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 각본, 편집, 미술, 국제영화상 등 총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 영화가 오스카 최종 후보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생충은 작품상을 비롯 감독상과 각본상까지 주요 부문 후보에 모두 노미네이트돼 한국 영화 최초의 수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생충이 오스카 수상에 성공하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과 골든글로브 수상에 이어 유럽과 북미에서 최고 권위의 영화상을 모두 휩쓰는 영예를 안게 됩니다. 수상을 하게 된다면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발표에서 오스카 작품상에는 기생충을 비롯해 포드 vs 페라리, 아이리쉬맨, 조조 래빗, 조커, 리틀 우먼즈 등을 비롯해 10편이 노미네이트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감독상과 각본상 후보에도 지명됐습니다. 기생충은 편집상 부문에 노미네이트됐으며 양진묘 편집자가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불어 미술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기생충의 수상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술 작가들과 함께 글로벌 현대미술 프로젝트 코넥트 BTS를 개최했습니다. 영국 런던을 비롯해 전 세계 5개국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박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넥트 BTS 프로젝트는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독일 베를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미국 뉴욕,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까지 3달에 걸쳐 선보이는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현대미술 작가들과 큐레이터 22명이 그간 방탄소년단이 추구한 다양성을 현대미술로 표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방탄소년단은 음악뿐 아니라 현대미술로 그들의 철학과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 총괄 기획은 한국의 이대영 아트 디렉터가 맡았습니다. 런던의 벤 비커스와 케이 왓슨, 베를린의 스테파니 로젠탈과 노에미 솔로몬, 뉴욕의 토마스 아놀드 큐레이터가 각 국가별 전시 프로젝트의 기획자로 참여했습니다. 전시는 1월 14일부터 각 도시마다 순차적으로 열립니다. 방탄소년단의 메시지가 미술로는 어떻게 표현될지, 그 영향력은 어떠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서류 미비자들에게 소셜 세큐리티 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부 보조금의 근간이 되는 소셜 세큐리티 번호가 서류 미비자들에게 일부 발급되고 있어 사실상 추방되어야 하는 이들에게 각종 정부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등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가 138년간 유지되어 온 뉴욕주 깃발의 문양을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깃발의 중앙 하단에 라틴어 에 플로리부스 우눔이라는 여럿에서 하나로라는 뜻을 담은 문구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4천 건으로 전주보다 10,000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 사정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강세를 의미합니다. 현재 미국 고용시장은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를 유지하는 등 경제의 파란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과 뉴욕 국립도서관의 세인트 아그네스 공동으로 2월 14일 오후 3시 30분에 한국어 스토리타임을 개최합니다. 한영 영한 동화책을 선정해서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영어로 동화책을 읽어주고 동요 부르기와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접하게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0세에서 4세 및 한국어에 관심 있는 모든 연령의 아이들은 참여 가능합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2020년은 미국 인구조사의 해이죠. 10년마다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2019년에는 각 주와 시, 또 커뮤니티들에서 인구조사 참여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오늘은 인구조사에 대해서 앤드류 킴 씨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네, 인구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인구조사란 어떤 건가요? 인구조사는 미국 정부에서 매 10년마다 하게 되는 한마디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수를 세는 겁니다. 시작은 1790년도부터 했고 올해가 24번째로서 이 10년마다 매 꼭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조사를 왜 하는 건가요? 인구조사는 연방 정부에서 우리한테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면 예산이 축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나라에다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디에 누가 얼마큼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미국 정부에서 효율적으로 그 페더럴 펀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저지 같은 경우는 뉴저지의 어느 지역에 어떤 히스패닉이든지 한인이든지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사는지 정확하게 숫자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병원 시설이라든지 뭐 학교 증축 문제라든지 도로를 얼만큼 늘려야 되는지 보수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수를 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세금과 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진짜 무궁무진하죠. 안 할수록 우리한테 손해가 오는데 한마디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당 돌아오는 연방 정부로부터 한 사람당 돌아오는 게 한 3천여 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년에. 그럼 10년 동안이면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근 3만 불에 대한 거를 갖다가 안 함으로써 우리 커뮤니티에 돌아오는 그런 펀드를 갖다가 놓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제 개인적으로 오는 거는 없겠죠. 뭐 연방 정부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연방 정부에서 그 예산을 갖다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그만큼 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센서스 출범식을 했는데 카운티장뿐만 아니라 메이어분도 오시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아주 열변을 하신 게 에브리바디가 진짜 모든 사람이 참석을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돈을 받아갖고 우리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꼭 해야 된다는 걸 갖다 굉장히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2020년에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좀 언제 진행이 되나요? 센서스 데이시라고 그래갖고 4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꼭 시작하는 게 아니고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 사는 분들에 대한 그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같이 이렇게 조사하기 힘든 데는 아마 1월 달부터 아마 시작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센서스 용지 같은 거는 한 3월 초순 중순쯤으로 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4월까지 보통 4월까지 그 인구조사 그 설문 서베이를 갖다가 컴플릿을 못하게 되면은 이제 5월 달쯤에 돼서 사람들이 나가서 그 안 하신 분들 집에 찾아가 가지고 인구조사를 촉구하게 되죠. 예. 네, 정말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을 다 받으려면 인구 조사를 좀 꼭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나와주셔서 많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구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앤드류 김씨 만나봤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한인 사회의 정보를 담은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앱스토어와 구글 스토어에서 KAGNY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보시죠.
교통정보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